자, 39-4 컴포트 녹화. 컴포트 녹화는 뭐냐면은 X선에 의해서 X선이 전자에 살아난다. 자, 무슨 얘기냐면은 전자들이 이제 그 원자 속에 이제 전자들이 있겠죠, 그죠? 그러면 여기에 엑스레이 X선이 와서 이게 이제 전자에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뭐냐면은 요 빛이 X선도 빛이랬죠, 그죠? 포토 전자기파, 포톤이 비포톤, 포톤 이렇게 그죠? 포톤이 와서 강자가 와서 전자하고 부딪혀서 이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이렇게 그림으로 설명하면은 요 HF라는 F0 파장이 제로겠죠, 그죠? 파장이 라보다 제로, 이제 진동속 F0가 될 건데 HF0는 뭐냐면은 라보다 제로분은 C일 거고, 그죠? 이게 와서 부딪혀서 튕겨져 나가게 되고 전자는 이렇게 튕겨져 나가. 당구공 생각하면 돼요. 이 표적구가 있고 표적이 이제 전자겠죠, 그죠? 이 같은 물론 이제 원자 속에서 전자가 돌고 있지만 그에 비해서 이제 요 전자 갖고 있는 에너지보다는 엑스레이가 워낙 에너지가 세기 때문에 세게 때리면 이렇게 튕겨져 나가는 거예요. 그럴 때 이제 요 공식을 갖다가 유도가 되는데 여기서 갖고 되는 요 엑스레이 파장이 물론 이제 에너지가 갖고 있는 에너지를 전해줬기 때문에 줄어들겠죠, 그죠? 그럼 에너지가 줄어들면 이게 이제 에너지인데 포톤의 에너지인데 에너지가 줄어들면은 이게 이제 부딪히게 되면 이제 에너지가 줄어들겠죠, 그죠? 줄어들면 파장이 길어져요. 그래서 충돌 전에 파장하고 충돌 후에 파장을 비교하면은 그 파장 차이 델타 파이 델타 라모다가 요 공식으로 주어진다는 게 컴포트 효과예요. 쉽게 말해서 빛이 들어와서 포톤이 들어와서 전자가 부딪히게 되면은 튕겨져 나가는데 요 튕겨져 나오는 포톤의 에너지는 뭐냐면은 여러분들 직접적으로 당구를 쳐봐서 알겠지만 살짝 스쳐 지나가면은 에너지 변화가 거의 없죠, 그죠? 그냥 지나가면 에너지 변화가 없을 거고 살짝 튕기면 에너지 변화가 그러니까 운동 에너지를 갖다가 잃어버리는 에너지 줄어들 거, 뭐 상대적인 차이가 작을 거고 정면으로 꽉 부딪혀서 튕겨져 나올 때 이때가 뭐냐면 가장 많이 에너지를 갖다가 전해주기 이제 이 들어가는 요 포톤의 에너지가 많이 뺏기겠죠, 그죠? 이제 이 공식이죠. 그래서 여기서 알 수 있는 게 만약에 세타가 제로다. 그냥 지나가는 게 케이스이기 때문에 여기 이제 세타라면 제로가 되겠죠, 그죠? 1 1 1이니까. 그에 비해서 세타가 180도다. 파이다. 그러면 어떻게 되냐면 이게 마이너스 1이 되니까 가장 많이 요 에너지 변화가 생기겠죠, 그죠? 파장 변화가 생기겠죠. 그러면 이게 이제 공식을 구해야 되는데 이 공식을 갖다가 정확하게 뭐냐면 여러분들이 계산할 수 있어야 돼. 이거 정도는. 근데 왜 이게 중요하냐면은 이게 이제 빛이 HF라는 파장을 갖고 있다는 하나하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전자의 에너지 E 이퀄 MC 제곱인데 원래 A 이퀄 MC 제곱인데 원래는 이게 아니고 이 제곱은 M 0의 제곱의 C 4승에다가 플러스 P 제곱 C 제곱 이게 이제 일반적인 상대성 이론을 놓은 에너지 공식이에요. 그렇기 때문에 E가 얼마 되냐면은 더 M0 제곱의 C 4승의 P 제곱 C 제곱이에요. 에너지가 공식에 의해서. 이제 실험은 어떻게 하느냐? 일단 여기서 이제 X를 갖다가 발생시키겠어, 그죠? 여기서 이제 X를 발생시켜서 여기에다가 포적에다 대고 때리면 이게 이제 튕겨져 나가겠죠, 그죠? 튕겨져 나오는데 요 튕겨져 놓은 요 파장을 갖다가 재야 되는데 X선의 파장을 재는 게 굉장히 복잡해요. 여기서 이제 그림이 이제 간단하게 돼 있는데 실제로 이제 X선 파장을 재려면은 여기에다가 결정 분광계를 해서 여기에 원자들이 배치되어 있으면 우리 이제 과학에서 배웠죠, 그죠? 과학에서 배웠을 때 요 여기서 튕겨져 노는 빛하고 여기서 튕겨 놓은 빛이 파장이면 뭐 간섭, 그 다음에 보강 간섭, 상쇄 간섭 이런 거 했잖아요, 그죠? 그래서 결정 분광계라는 게 뭐냐면은 원자층이 이렇게 놓여 있으면
결정되는 원자 사이 관계 일정하잖아요. 그죠? 여기 x 튕기는 거하고 x 튕기는 게, 간섭 이력견을 이용해서 뭐냐면은, 이 파장을 갖다가 알아내는 거예요. 결정 분광기는 쉽게 말했어. 분광기니까, 이 x는, 파장을 갖다가 잴 수 있는 기기를 말하는 건데, 실제로 이렇게 기기를 쓰는 거예요. 그렇게 해서 이제 계산하는데, 여기 이제 라무다 C가 나오는데, 라무다 C는 요 공식을 말해요. H분의 MEC. ME는 뭐냐면은, 전자의 질량 9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1성. 이러구나. C는 3 곱하기 10의 8성. 3 곱하기 10의 8성. 그럼 이제 이거 구하는 건 굉장히 쉬워요. 여기다 이제 HC를 곱하면 ME의 C 제곱이 되겠죠. 그죠? 그럼 HC가 아까 얼마냐? 1240 일렉트론 볼트 나노메타고, 그죠? 그 다음에 전자의 질량은 얼마냐면은, 511 킬로 일렉트론 볼트가 되는데, 이제 이 계산하는 거는 킬로니까 이게 이제, 계산하면 이제 이 계산이 전체 질량은 이제 워낙 유명한 값이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알 필요는 없어요. 알 필요는 없는데, 계산하면 이제 이게 이 값이 주어지는 거예요. 0.02, 0.02443 나노메타. 아주 작은 값이죠. 그죠? 실제 계산해 볼게요. 그러면 이게 이제 이 공식이 어떻게 유도되는지. 이제 이걸 갖다가 구하는 공식이에요. 여기 이제 두 가지 공식이 적용되는데, 여기 넣는 공식을 갖다가 하지 마세요. 이건 너무 복잡해서 이거 갖고는 못 풀어요, 여러분들이. 이제 이 공식은 간단한 거예요. 사실상 보면은 요 빛이 들어오는 운동 에너지가, 그 다음에 여기서 운동 에너지,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나눠진다고 이렇게 돼 있는데, 이거보다는 이렇게 해서는 풀어도 공식 이렇게 유도가 안 돼요. 할 수는 있는데 너무 어려워요. 그보다는 우리가 이제 당구공에서 이제 당구공 했을 때 들어왔을 때, 그죠? 그 슈트 하는 거 증명 하나씩 있죠. 운동량 보존하고 에너지 보존, 그죠? 운동량 보존, P 보존, 운동량 보존 첫 번째, 두 번째가 뭐냐면은 에너지 보존. 같은 게 이제 질량 에너지 보존이 되겠죠, 그죠? 질량 에너지 보존. 이걸 MC 조건 들어가는 거. 이 두 공식을 써야 되는데 이거 하지 마세요. 이거 갖고는 못 구해요. 구할 수는 있는데 되게 복잡해진다. 그러면 이제 운동량 보존이기 때문에 여기에 갖고 있는 운동량을 갖다가 P0. 그 다음에 튕기져 나오는 운동량을 갖다가 P, 스몰 p. 그 다음에 전자가 갖게 되는 운동량을 갖다가 라지 p. 이 책에 있는 걸 안 하는 거예요. 그래서 첫 번째 식은 어떻게 되냐면은 요 P0가 나중에 운동량, 그 다음에 전자의 운동량으로 이렇게 적을 수 있겠죠. 그죠? 이제 이게 운동량 보존이고, 두 번째가 이제 에너지 보존이죠. 그럼 여기에 갖게 되는 에너지 HF, H의 라무다 제로분은 C, 그죠? 그 다음에 전자가 정지해 있었죠, 그죠? 그러면 M0의 C 제곱, A 이꼴 MC 제곱이죠, 그죠? 이게 이제 정지된 전자예요. 이거는 입사된 광자 빛, 엑스레이. 뭐 튕기도 나가죠,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H의 라무다, 이제 라무다 프라임이니까 라무다 다시 분호 C 더하기, 그 다음에 요 전자가 갖게 된 에너지는 얼마냐? 요 공식을 적어야 돼요. 여기에 M0의 제곱에 C 4성 더하기 P제곱 C제곱. P가 아까 이게 그렇게 했잖아요, 그죠? P가 루트 M0의 C제곱. 이걸 쓰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우리가 해야 될 게 뭐냐면은 빛의 운동량이에요. 운동량. 이 운동량을 우리가 E 이꼴 이 공식에서, 그죠? 루트 M0의
C4승 더하기 P제곱 C제곱이기 때문에 빛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어떻게 되냐면 E 이퀄 PC가 된다 했죠. 그죠? 그래서 P는 C분의 E가 돼서 E가 얼마냐면은 요거죠. 그죠? H 라보다 보는 C이고 그 다음에 여기다가 C를 나눠주기 때문에 C가 더 지고 라보다 보는 H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 식이 그보다는 이제 이 식에서 그냥 P는 이걸 옮기면 B0 마이너스 P가 되겠죠. 그죠? 이걸 갖다 제곱을 하면 P제곱은 P0 마이너스 P의 제곱이 돼서 P0의 제곱 P의 제곱 마이너스 2 P0 P의 4적 그러면 P0의 제곱 P제곱 마이너스 2 P0 P의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그죠? 코사인 세타가 돼. 머릿속이 지금 감춰졌네. 내적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사라지게 좀 설명할게요. 아까 이렇게 설명해 이렇게 돼 있고 그 다음에 이제 이 식에서 두 번째 식에서는 또 이걸 갖다가 부터 P제곱 C제곱이 C제곱 더하기 M0제곱 C4승이 H 마이너스 라무다분은 C 라무다 C H 마이너스 M0제곱 C MC제곱 C제곱에다가 마이너스 H의 라무다 이건 두 번째 식이에요. 붙이면 라무다 다시 분은 C가 되겠죠. 그죠? 그래서 양쪽을 제곱을 해요. 제곱을 하면 이것도 이제 P제곱 C제곱에다가 M0 제곱에 C4승에다가 이게 이제 가로 제곱이 가로 한 거 제곱이 되겠죠. 그죠? 거기에다가 이 P0를 갖다가 대입을 시켜요. 대입을 시켜서 계산해서 이제 이게 정리를 하면 이게 다 없어지거든요. 없어지고 최종적으로 나오는 결과가 이게 나와요. 이게 이제 우리가 알다시피 이게 이제 코사세타 있죠. 그죠? 여기서 이제 코사세타 나오고 해서 의외로 이제 간단하게 계산이 돼요. 이거 계산은 더 힘들어요. 적용시켜서 한번 해보세요. 이게 여기에 조금 복잡한데 이게 이제 상대론도 들어가고 해서 좀 복잡해요. 아까 말한 상대론 공식이 아니고 에너지까지 들어가기 때문에 그래서 이제 대부분 엑스레이가 들어오게 되면은 우리가 이제 생활 속에서 우리가 그 뭐죠? 병원에 가면 이제 엑스레이 촬영하잖아요. 그죠? 뭐 CT를 찍는 지금 대부분 엑스레이 보면은 컴퓨터 살아내서 대부분 이게 튕겨져 나가는 게 되게 많아요. 우리가 뼈 같은 경우는 이제 들어오면은 이제 튕겨져 나오기 때문에 통과를 못하죠. 그죠? 그렇게 되면 이제 엑스레이 필름상으로 그게 이제 하얗게 나타나죠.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뼈가 있다. 그럼 튕겨 나오면 통과를 못하겠죠. 그죠? 그럼 이 부분은 엑스레이가 들어와서 여기에 반응을 안 일으켜요. 그럼 이게 이제 원래는 이제 필름이 있으면 그죠? 전통적인 필름이 엑스레이 필름이 있으면은 이게 이제 와서 닿으면은 이게 반응을 일으킨다. 엑스레이가 와서. 거기에다가 점착을 시키면 이제 까맣게 베끼죠. 그죠? 빛이 와 닿았기 때문에. 쉽게 말하면 탄 거예요. 안 닿은 부분은 하얗게 베낀다. 그래서 엑스레이 상을 보면은 하얗게 나타나는 부분이 엑스레이 통과를 못한 거예요. 여기. 뼈라든지 뭐 다른 음, 뭐 암이라든지 그 같은 경우는 하얗게 나타나겠죠. 그죠? 이렇게. 하얗게 나타나는 게 실제로는 통과를 못해서 이렇게 나온 거예요. 하얗게. 다음 부분은 엑스레이 필름상에서 닿아서 엑스레이 필름이 반응을 일으켜서 이게 탄다고요. 탄다고 표현은 그렇고 반응을 일으키기 위해서 점착을 시키면 까맣게 나타나요. 그래서 이제 보통 보면 엑스레이라든지 CT가 이제 컬러로 나타나는 경우는 이걸 이제 그래픽 처리를 한 거고 그냥 대부분 케이스에는 엑스레이 자체에 빛이 없잖아요. 그죠?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제 정보로서 이제 포식이 되는 거고. 그다음 이걸 갖다가 이제 제가 지금 저 화면이 좁아서 지금 제대로 정리를 안 했는데 이걸 정리하는 거는 여러분들이 어떤 뭐 수학 문제보다는 좀 간단한 편에 속해요. 여기서 거의 정리를 다 했기 때문에 이걸 P 제곱을 갖다가 여기다 대입시키면 작업한 게 있잖아요. 그죠? 두 번째씩. 그러니까 첫 번째씩, 두 번째씩, 여기 적는 게 이게 제일 중요해요. 이걸 정리하면은 이제 이 값이 정확하게 나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분의 MEC를 갖다가, 이 전자의 질량으로 저 식을 갖다가, 이게 이제 컴퓨터 파장이래요. 컴퓨터 파장. 웨브랭스라는데. 예. 요거 계산하는 거는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죠? HC분을 요거 구해줬잖아요. 그죠? 아까 HC. 요거는 이제 1240의 일렉트론 볼트 나노미터. 그 다음에 이제 MEC 제곱, 전자의 질량에다가 C 제곱, MC 제곱, 이 이퀄 MC 제곱이 이제 전자의 질량인데, 이제 전자질량이 한 전자 9 곱하기 10의 23, 10의 마이너스 31승이고죠. C 제곱이 3 곱하기 10의 8승의 제곱해서 계산하면 이게 511kilo 일렉트론 볼트가 돼요. 해보면. 그래서 이제 이걸 계산하면 이게 아까 말한 대로 5.11 곱하기 10의 5승이 되겠죠. 그죠? 5승. 그 다음에 1240 나노메터에서 계산하면 이제 이게 나오겠죠. 그죠? 직접 계산 한번 해봅시다. 45도에서의 컴퓨터 살량. 이게 라무다 제로가 0.2 나노메터. 부딪혀서 X선이 45도로 살아나는 경우 관측대 파장을 것이죠. 라무다 제로 마이너스 라무다가 H분의 MEC 1 마이너스 코사인 세타. 이게 이제 45도죠, 그죠? 45도면 2분의 루트 2가 될 거고, 2분의 루트 2 하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했잖아요, 그죠? 라무다 프라임은, 아니, 거꾸로 했네요. 라무다 프라임은 라무다 제로죠. 라무다 제로에, H분의 MEC에, 이렇게 하면은 2분의 루트 2. 사인 세타, 이게 하나는, 이런 것보다는 이게 이제, 마이너스 1 이런 게 편하겠죠, 그죠? 계산하면 되는 거예요. 계산하는 거는 이런 거보다는 뭐, 이게 이제 아까 말한 0.2죠, 그죠? 0.2 나노메타 단위는 계속 그죠? 여기 H가 아까 얼마였죠? 1240에 511 볼트 12니까 아까 얼마였죠? 아까 계산하면은 거의 대부분 그 케이스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워낙 이 값이 작기 때문에 일반적인 그 우리가 쓴 엑스레이 영역에서는 크게 변화가 없어요, 이게. 이제 이게 에너지가 작은 경우죠. 라모다 제로가 아주 작은 경우. 에너지가 작은 게 아니고 라모다 제로 작은 경우에는 이게 이제 중요한 역할을 에너지 변화가 확 생기는데 쉽게 말해서 전자가 있고 그죠? 이게 때릴 때 일반적으로 요 라모다 제로하고 그죠? 라모다 프라임이고 라모다 프라임 마이너스 라모다 제로인데 이게 H분의 AMEC가 이 값이 워낙 작아요. 그래서 이 값이 웬만해서는 큰 변화가 없어요. 라모다 프라임하고 라모다 제로가. 그런데 이제 이게 라모다 이 자체가 이 컴퓨터 파장하고 같은 영역이 되면은 그러니까 이제 엑스레이 중에서도 이제 굉장히 에너지 값이 큰 것 같은 경우는 이게 이제 거의 이제 소위 말해서 감마레이 정도 되면은 이 값이 이제 중요하게 이제 에너지 변화가 생기는데 이 같은 경우는 잘 원래 이제 0.2 나노메타인데 0.20 710 나노메타로 거의 변화가 없죠, 그죠? 변화가 없다는 걸 알 수가 있어요. 그래서 실제 이제 X선보다는 컴퓨터 사람을 절기에서는 에너지가 굉장히 큰 감마리를 갖다 많이 쓰는 게 더 편해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전자기파의 본질을 나오는데 빛이 파동인에 의해서 이제 이게 이미 다 했어요. 빛은 HF라는 E 이퀄 HF라는 포톤이다. 그죠? 포톤이라는 게 제일 중요해요.
그 다음에 이제 포톤으로서 아까 말한 대로 E 이퀄 HF, 여기 나무답은 H에 넣어서, 그죠? 그 다음에 이제 더블A 파장이 나오는데, 더블A 파장. 빛 같은 경우, 어, 운동량은 나무답은 HE가 되는데, 나무답은 H. 그 다음에 이제, 라무다는 이제 여기서부터 P분의 H가 되죠, 그죠? H가 되는데, 일반적인, 입자 같은 경우, 질량인데 입자 같은 경우는 여기 이제 MV분의 P는, MV분의 H가 되겠죠, 그죠? 예, 무슨 얘기냐면은 빛이 포톤이라는 입자하고 웨이브 전자기파라는 성질이 일단 두 가지 성질이 있듯이 일반적인 빛 말고 일반적인 입자들도 일반적인 입자 성질을 갖고도 있지만 이게 이제 라무다가 P분의 H라는 요 파동으로도 볼 수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이 뭐냐면은 파동이면서 웨이브이면서 입자인 성질을 띠고 있는 거예요. 무슨 얘기냐면은 이게 이제 어, 입자 자체가 파동이라는 뜻이 아니고 입자 자체가 파동적 성질을 띈다는 걸 약간 명심해야 돼요. 특히 이제 빛 같은 경우는 질량이 없기 때문에 이제 뭐랄까, 그러니까 물질이나 복사, 이게 물질 복사, 이 라디에이션 이제 빛이죠, 그죠? 전자기파 이거는 파동과 입자의 서로 이제 보완적 관계라는 걸 갖다가 설명하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데이비스 점머 실험이 있는데 이게 이제 전자의 파장을 갖다가 전자가 파동적 성질을 띈다는 걸 갖다가 증명한 실험이에요. 해절 현상에 의해서 이게 이제 그림으로서 설명된 게 있는데 지금 여기는 그림이 안 나와 있네요. 이건 이제 더블의 파장을 계산하는 식으로 구하는 문제인데 라보다는 P분의 H로서 실험은 이렇게 했어요. 고물도를 넣고 여기에다가 전자빔을 갖다 발사시켜요. 전자총으로 이용해서 발사시켜서 여기에다가 전자빔을 갖다 발사시켜 구멍을 두 개 뚫어요. 슬릿으로 우리가 이제 빛의 실험, 과학 실험 하듯이. 그럼 이걸 갖다 막고, 그죠? 여기만 통과시키면은 여기에 어떻게 보면 전자빔이 이렇게 와닿겠죠, 그죠? 그 다음에 이제 이걸 막고 여기를 통과시키면 전자빔이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그러면 동시에 열고 실험하면은 우리가 이제 쉽게 생각할 수 있는 게 뭐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고 이렇게 생각할 수 있을 거 아니에요, 그죠? 두 개 붙어 있으면 이렇게 되고 이렇게 되시면 이렇게 될 거 생각했는데 이 두 개를 갖다 슬릿을 놓고 실제로 해보니까 이와 같은 무늬 패턴이 나타나요. 우리가 빛의 간섭과 마찬가지로. 그게 이건가요? 아니, 이거 아니구나. 이렇게 된다는 걸 알 수가 있고. 그래서 이제 라무다는 P분 H 해서 여기에 이제 나오는 이 파장을 갖다가 계산을 간섭 문제겠죠, 그죠? 우리가 강하게서 요 이제 센터 라인으로부터 요 X에 생기는 건 뭐 우리가 이게 라무다는 L분의 DX에서 첫 번째 무늬하고 그죠? 센터에서 우리를 dy 공식 역을 했죠, 그죠? 라무다 영의 실험 있죠, 그죠? 영의 실험 생각하시면 할 거예요. 빛의 파장의 수직 간격을 갖다가 D라고 센터 라인에서 Y만큼 떨어져 있고 요 수직과 요 스크린 사이 거리를 갖다가 L을 하면 첫 번째 밝은 무늬가 요 L분의 dy 여기서 오는 거, 여기서 오는 파장 차이만큼 반파장 차이 나면은 얻은 무늬, 이게 이제 밝은 무늬 얘기 공식인 거야. 밝은 무늬만 일단 생각하면 돼요. 우리가 라무다는 P분의 H. 이게 이제 데이비스 제먼 실험인데 이거는 뭐 여러분들이 뭐 중요한 거는 어 라무다가 P분의 H 이게 이제 MV분은 H이기 때문에 요 값이 적어야 그죠? 라무다가 좀 커지겠죠, 그죠? 우리가 사람 몸과 같이 무겁잖아요, 그죠? 뭐 몸무게가 뭐 50g 이렇게 돌멩이 같은 경우는 계산하면은 라무다 P분의 H가 돼서 시험에 이게 너무 작죠, 그죠? 이 같은 경우는 너무 파장이 짧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동적 성질을 뭐 돌멩이 같은 경우는
될 수가 없고, 전자같이 가벼워지면 이제 나무다가 좀 이게 의미 있는 숫자가 나오는 거예요. 전자같이 가벼운 물질. 그다음에 이제 V가 작을 때, 그러니까 P가 작을 때. 근데 포톤 같은 경우, 이런 것 같은 경우, 전자 같은 경우, 이제 유일하게 전자만 이게 파동적 성질이 가능하지. 다른 뭐, 원자만 되더라도 사실상 보면 이 파동적 성질을 갖다가 하기는 좀 쉽지는 않아요. 자, 그보다는 이제 우리가 라무다는 P분의 H이기 때문에 이 라무다가 짧으면 짧을수록 우리가 이제 해즐이 작아진다 했죠. 그죠? 해즐. 리프렉션. 해즐이 이제 의해서, 이제 반도체 시각 장치 좀 이야기를 해야 될 것 같은데, 지금 책에 넣는 건데, 우리가 반도체 공정에서 우리가 회로 선폭이 좁아지잖아요. 그죠? 그럼 세밀하게 우리가 파장이 작은 위치일수록 뭐냐면은 이 회로를 갖다 정밀하게 새길 수가 있거든요. 그 다음에 이제 이게 파장이 길어지면 어떤 현상이 생기냐면 해절에 의해서 빛이 흐트러진다고. 그래서 지금 반도체에서 보면은 가장 핫 이슈가 이제 EUV 공정이 나오는데, EUV, 익스트림 울트라 바이오. 굉장히 파장이 짧은 빛이거든요, 이게. 짧으면 짧을수록 이게 뭐냐면은 정밀도가 높아지는 거예요, 정밀도. 그래서 우리가 강학 핵미금으로, 그죠? 뒤에 놓은 게 이건데, 이거구나. 이거 전자현미경이 나오는데, 전자현미경. 우리가 이제 어떤, 지금 바이러스 사태가 서 있잖아요. 그죠? 지금 바이러스. 우리가 이제 그 전에 바이러스라는 거다 강학현미경으로 관찰이 되는 관찰이 안 돼요. 왜? 이 바이러스 자체가, 나노메터, 뭐 한 100 나노메터 정도, 100이든가 아마 이 정도 될 거예요. 코로나가. 100인가? 이 정도 될 거예요. 0.1 마이크로 정도 되는데, 0.1 마이크로. 100 나노메터인데, 우리가 보는 가시광선이 얼마냐면은 400에서 700 나노메터예요. 그러면 400에서 700, 파장이 이렇게 400에서 700이면 그죠? 이 정도 되는데, 파장이. 크기가 더 작아요. 그럼 이거 작은 걸로 큰 걸 볼 수 있느냐? 될 수가 없는 거죠. 쉽게 말해 이렇게 생각하면 돼요. 어떤 크기의 우리가 길이를 재는데, 아주 이만한 거 재는데, 자기 눈금이 이만한 거예요. 그럼 이걸 잴 수가 없죠. 그죠? 적어도 이 사이즈하고 거의 비슷한 이 정도 수준은 돼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100 나노메터, 뭐 10 나노메터 이렇게 되는 건 작아진단 말이에요. 그럼 그 같은 경우에는 이제 파장을 짧은 걸 써야 되겠죠. 그죠? 그러면 이제 라무다는 P분의 H에서 빛 갖고 하기는 어려워져요. 물론 X선 갖고 해도 되지만, X선 같은 경우는 이게 관찰하기가, 어, 거의 불가능해요. 직접 물질을 갖다가 촬영하는 게. 그럼 이제 뭘 써야 되느냐? 그때는 이제 뭐냐면은, 전자현미경을 씁니다. 전자현미경. 전자현미경은 일반 현미경과 똑같아요. 우리가 이제 일반적인 현미경은 이렇게, 뭐죠? 렌즈를 써서, 그죠? 렌즈를 써서, 확대경을 써서, 그죠? 이게, 볼록 렌즈 두 개를 썼어요. 이게 이제, 대물 렌즈, 뭐, 대안 렌즈 해서 한번 써봐서 말하겠지만, 렌즈 두 개를 써서 이제 확대해서 초점 맞춰서, 그죠? 여기 있는 것들을 키우잖아요. 물론 이제 얘 같은 해밍 쓸 때는 뭐냐면 밑에다가 굉장히 센 빛을 쪼이게끔, 그죠? 아마 써보면 알 거야. 근데 아마 해밍 써본 사람들은 아주 센 빛을 쪼이갖고, 시루에도 쪼이갖고, 이거 빛을 갖다가 이렇게 확산시켜서, 그죠? 이렇게 렌즈를 통해서 이렇게 초점해서 이제 이걸 확대를 한다고요. 확대를 하지만 빛 같은 경우는 아까 말한 대로 400에서 가시광선 700 나노미터이기 때문에 이보다 작은 거, 그죠? 빛의 파장보다 짧은 것은 잴 수가 없다고요. 그러면 이제 그때는 뭐냐면은 전자현미경을 써요. 전자현미경은 원리도 똑같은 거예요. 시료가 있고, 그죠? 시료에다가 전자빔을 갖다가 때려요. 그럼 전자빔을 갖다가, 노는 전자빔을 갖다가 이 렌즈 대신에 뭘 쓰냐면은 마그네틱 렌즈를 써요. 여기 보면은 철심이 있고 코일이 돼 있죠. 그죠? 전자빔이 돼 있고, 전자청에서, 이게 이제 전자청에서 위에서부터 내려와요. 빛이 내려와요. 우리 이제 여기서부터 때려서 올라가는데, 여기서부터 내려와요. 전자기 렌즈가 있죠. 그죠? 전자기 렌즈. 전자빔을 갖다 모아서 우리가 초점에 맞추듯이 이것도 마찬가지예요. 초점이 전자렌즈에서, 전자빔에서 자기장에 의해서 우리가 한 초점을 모을 수가 있거든요. 수렴 렌즈, 발산 렌즈 이런 식으로 해서 이걸 갖다가 이 스크린에 전자빔이 와서 때리고, 그죠? 퍼지게끔.
굉장히 좁게 해서 퍼질 수 있기 때문에 있는데, 이제 여기서 이제 가장 큰 차이점이 뭐냐면은 이 전자가 이쪽 빛에 봤을 때 파장의 길이가 어떻게 되냐면은 m v분의 h, 그죠? p분의 h. 그래서 이제 전자의 운동 에너지를 어떻게 해서 집어여서, 그죠? 전자의 운동 에너지가 커지면 이게 이제 루트 Bm E가 되겠죠, 그죠? 2분의 1 mv 제곱이 에너지가 되겠죠, 그죠? 전자의 에너지. 그래서 이제 h 이렇게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이렇게 하면은 이게 이제 굉장히 파장이 짧기 때문에 파장이 이제 원자 사이즈보다 더 작게 만들 수가 있어요. 그럼 이제 이게 아주 작은 것까지 보는 게 가능하겠죠, 그죠? 이게 이제 뭐냐면은 전자빔이 아니고 양성자라든지, 그죠? 양성 프로톤, 안 그러면은 헬륨의 알파 핵자라든지 이같이 더 무거운 원자를 갖다, 전자가 아니고 원자 핵 같은 거 갖고 때리면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질량이 훨씬 더 전자보다 무거워지니까 파장이 짧아지겠죠, 그죠? 이게 뭐냐면은 가속기예요, 가속기. 그러니까 가속기는 쉽게 말해서 굉장히 이제 에너지 큰 놈도 있지만 이게 이제 파장이 작기 때문에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원자가 아니고 원자 핵 같은 경우를 보기 위해서 이제 가속기가 필요하게 되는 그런 거예요. 여러분들이 뭐 핵 안에 양성자 들었고, 그죠? 중성자 들었고, 그다음에 커크 보고, 그 같은 경우는 이제 이 커크의 크기를 예상하는데 그거보다 더 짧은 거, 파장이 짧은 거 들어가 때리기 위해서는 굉장히 높은 에너지가 필요하게 되는 거예요. 물론 이 공식은 아니에요. 이 상대론적 에너지가 들어가야 되기 때문에 이건 아니에요. 그래서 뭐 중요한 거는, 전정한 거는 이 전자의 물질파의 파장, 이 라무다가 광학핵명에 사용한 가시광의 파장보다 훨씬 더 짧기 때문에 우리가 이제 사용이 가능하죠. 작은 것까지 보는 게 가능하다는 게 제일 중요한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세모에 이제 양자 입자가 나오는데, 이게 이제 뭐냐면은, 홈튼 파티클이 나오는데, 요 입자들이 파동선을 갖고 있다는 걸 갖다가, 그것만 명심하면 되고, 뭐, 이런 거 갖다가 설명하기 위해서는 조금 이제 넘어가도록 할게요. 파동의 결합, 이건 뭐, 여러분이, 이거는 넘어갈게요. 이게 이중설이 다시 보기. 이거는 이제 강하고 인간시켜서 똑같은 거예요.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데이비스 점을 실험해서 전자빔을 만들어서 이 전자빔을 갖다가 슬 사이를 갖다 통과하니까 이와 같은 패턴이 나타나는 거예요. 정상적이라면 아까 얘기했잖아요, 그죠? 구멍이 하나가 있는데 여기다 구멍에다 통과시키면은 전자빔이 이렇게 나타나요. 여기다 해도 전자빔이 이렇게 나타나요. 물론 이제 구멍이 너무 작으면 이와 같은 이제 패턴이 나타나기도 하는데, 그냥 일반적으로는 이제 하나 정도 나타나 생각하면 돼요. 이렇게 이제 나타나는. 그래서 이제 두 개를 갖다 동시에 열면은 이와 같은 무늬가 나타나요. 이걸 이제 설명하기 위해서는 뭐냐면은 요 여기서 나오는 전자빔이 이제 파동으로 설명해야 되고, 이것을 전자빔을 갖다 파동으로 해서 두 파의 간섭으로서 설명이 가능해야 돼요. 그럴 때 이제 물론 센터에서는 파동이 요 파장의 길이 같기 때문에 갱도차가 똑같기 때문에 갱도가 같기 때문에 갱도차가 없기 때문에 여기서는 보강 간섭이 일어날 거고, 그죠? 그다음 이제 여기는 반파장이 일어나기 때문에 상세 다시 한파장, 여기라고 여기를 길이 차이가 라보다, 그죠? 제로 라보다. 그 다음에 이제 2라보다 되겠죠, 그죠? 그럴 때 이제 우리가 요 라보다 구하는 공식은 요 거리 L, 그 다음에 요 슬 사이 간격 D, 그 다음에 요까지 거리 Y, L분의 DY, 요 공식을 내야줘야 되겠죠, 그죠? 그래서 이제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면은, 전자빔 하나가 나왔어요. 그러면 두 개 중에 하나를 통과해서, 그죠? 오게 되면 이렇게 돼야 될 건데, 이게 파동이면은 두 개가 이제 새로운 파원으로서 이제 호이겐스 원리에서 파동이면 여기서 파가 나와서 이게 두 구멍에서 새로운 파원이 돼서 두 개가 간섭한다고 우리가 설명이 가능한데,
전자 같은 경우는, 전자 같은 경우, 알갱이잖아요. 그죠? 둘 중에 분명히 이 구멍이 아니면 이 구멍을 갖다가 통과해야 된다. 그러면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거 어떻게 간섭이 일으켰는지 설명이 안 되죠. 그죠? 여기서 오는 거하고 여기서 오는 거. 그래서 어떻게 설명하냐면은 이 전자비임의 파동 함수, 이 존재할 확률하고 여기서 존재할 확률들이 두 개가 전자 자체가 아니고 전자가 존재할 확률이 그죠? 존재하는 요 함수 일종의 함수라 해야 될까? 뭐 상태 함수 두 개가 간섭을 일으키는 거예요. 전자 자체는 쪼갤 수는 없잖아요. 이렇게 가면 이렇게 전자가 한 놈이 두 개 쪼개지는 불가능하거든요. 전자를 갖다 쪼개면 바로 노벨상 줘야 전자를 쪼갤 수가 없어요. 그러니까 전자가 이리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모르는 거예요. 이게 이제 양자역학의 가장 큰 뭐랄까 매력이라 할 수 있는 거라고 골치 아픈 부분이에요. 그죠? 이해하기 좀 쉽지가 않고 그죠? 그래서 양자역학은 이게 이제 확률 분포래요. 확률. 그래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되게 싫어했어요. 왜냐하면은 모든 게 뭐냐면 확률에서 전자가 이리로 갈지 아무도 모르는 거예요. 확률에서 존재하기 때문에 신은 주사위 논리를 갖다가 이 확률 논리를 갖다 하지 않는다고 해서 아인슈타인은 양자역학을 끝까지 안 믿었어요. 그런데 이제 지금 와서 보면 거의 대부분 이게 이제 맞는 얘기 이론이죠, 그죠? 양자역학. 미시 세계를 가면 전부 다 확률로 나오는 거예요. 확률. 정해진 건 없어요. 정해진 건. 그래서 시리즈가 두 가지 통과도 말할 수 없다. 같은 주장에서 강제에 해당되는 거예요. 아까 빛 포톤에 대해서 마찬가지. 정확한 입지를 가지면 시리즈 한쪽으로만 통과하는 과정은 잘못됩니다. 뭔지를 통과하지 모르지만 그죠? 통과를 모르지만 빛이 전자가 이게 통과를 하긴 하는데 통과할 확률이 이와 같은 식으로 되기 때문에 그러니까 하나를 통과했을 때는 여기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여기로 해서 여기로 갈지 여기서 여기로 갈지 모르는 거예요. 단지 두 개 중에 하나의 구멍을 해서 통과할 확률만 해서 그죠? 우리가 대와 같은 전자비율을 갖다 현상만 관측하는 거예요. 좀 이상하죠, 그죠? 우리가 이제 이거 보고 좀 극단적인 예를 들 수 있는데 우리가 이제 구멍을 두 개 뚫어 놓고 그죠? 여기다 기관총알 있죠, 그죠? 총알을 갖다 난사를 하면 이 같은 경우는 총알이 워낙 무기 때문에 이거는 이제 파동으로서 존재를 안 되겠죠, 그죠? 그 같은 경우는 여기 구멍이 나타나고 여기 이제 이 구멍에서 총알이 이렇게 분포할 거고 이 구멍에서 총알 분포가 이렇게 나타나겠죠, 그때는 기관총 같은 경우는. 근데 전자비임과 같이 이게 이제 파동지성이 이렇게 되면은 그때부터 이게 이제 간섭 무늬를 갖다가 만드는 거예요. 자, 그 다음에 이제 나오는 게 이제 이 불확정성 원리가 나오는데 금방 보다시피 이 구멍이 있잖아요, 그죠? 통과를 하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게 이제 불확정성하고 이제 직접적으로 연관이 되는 건데 우리가 이 슬립 간격을 갖다가 줄이잖아요, 그죠? 줄이면 줄일수록 크면은 이렇게 빛이 이렇게 해서 이렇게 이제 무늬가 이렇게 나타나요. 이런 식으로 실제 이제 테스트를 해보면 그 다음 간격을 줄이잖아요, 그죠? 간격을 줄이면 어떤 식으로 나타나냐면은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더 줄이잖아요, 그죠? 그러면 더 퍼져요. 더 줄이면 이런 식으로 나타나요. 아니 이런 식으로 그 다음에 슬립 아주 넓어지잖아요, 그죠? 그러면 이런 식으로 딱 나타나요. 간격이 넓어지면 그러니까 여러분들 문이 생긴다 생각하면 돼요. 이게 해서 점점 좁아지잖아요, 그죠? 좁아지면은 요 간격이 더 넓어져요. 쉽게 말해서 해질이 많이 일어난다. 해질이 간격이 좁아지면. 그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나와서 그죠? 좁으면 좁을수록 이게 해질이 많이 일어나게 되기 때문에 요 델타 Y라면 델타 Y 요 가슬 관계를 델타 Y라고 그죠? 그다음에 이렇게 흩어지는 게 있죠, 그죠? 이게 이제 운동량이 있기 때문에 요 델타 PY
그러니까 이게 이제 더 이상 줄어들지 않아서 이게 이제 항상 2분의 h바보다 크다는 게 이제 불확정수 원리인데, 이 3D에서도 마찬가지 성립하는 거예요. 이제 하이젠베르크 불확정수 원리는 어떤 입자의 입지를 갖다가 정확하게 측정할 때 그것의 우리가 이제 어떤 x를 잰다 치면 델타 x가 주어지겠죠, 그죠? 그러면 델타 x를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아까 말한 대로 굉장히 짧은 빛을 써야 된다고 얘기했잖아요, 그죠? 크기라든지 이게 정확하게 재기 위해서는. 그럼 델타 x가 아까 라모다는 p분의 h였죠, 그죠? 이게 이제 작아지면 작아질수록 이 델타 p가 커져야 된다고요. 그러면 이 델타 p가 생기는데 이 p에 대한 불확정성이 생기는데 두 개의 곱은 이 이제 편차죠, 그죠? 이건 항상 2분의 h보다는 크거나 같다는 거예요. 이게 이제 불확정성을. 그러니까 정확하게 재라면 델타 x를 갖다 줄이기 위해서는 라무다를 줄여야 되겠죠, 그죠? 라무다를 줄인다는 얘기는 p를 키우겠죠. p가 키우면은 이 델타 p가 상대적으로 커지겠죠, 그죠? 여기에 줄어들면 여기 커지는 거예요.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p는 2분의 h보다 항상 크거나 같다. 작을 수가 없다. 그 우리가 운동량하고 위치를 갖다 동시에 정확하게 측정할 수 없다는 거예요. 거꾸로 우리가 델타 P를 갖다 운동량을 갖다가 정확하게 속도를 정확하게 잰다는 얘기는 이 델타 X가 무한대로 가기 때문에 어디 있는지 모르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제 H바가 나오는데 이걸 갖다가 우리가 프랑크 상수 H를 갖다가 2파이로 나눈 값이에요. 그래서 양적 물연산은 이걸 제외했어요. 이게 이제 뭐냐면은 그 우리가 소위 말해서 철학에서, 그죠? 철학에서 우리가 이제 인식론에서 어떤 존재를 갖다가 뭐 설명을 할 때 델타 x를 갖다가 제로를 보낸다는 얘기인데, 델타 x가 제로 되면 델타 p가 무한대로 가니까 제로가 무한대로 갈 거 아니에요, 그죠? 이게 이제 그 철학하는 사람들 입장에서는 제일 골치 아픈 거죠. 모든 걸 갖다 정확하게 설명이 곤란하기 때문에. 그래서 그 현대물리학과 뭐 철학하면서 굉장히 이게 이슈가 많이 되는 이론이에요. 예? 원리에 이론이 아니고 원리죠. 그 다음 이제 이걸 갖다 살짝 고친 게 뭐냐면은 델타 E하고 델타 T가 2분의 H방. 이거 식을 고치면 이 식이 돼요. 또 마찬가지로 이거 하고 델타 E하고 델타 T가 H방. 똑같은 식이에요. 그래서 불확정성 원리를 갖다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상 하이젠베르그 불확정성 원리. 그냥 이 정도, 여러분들이 뭐 그 한 주 양자역학을 갖다 하는 데 있어서 지금 이것까지 다 설명드릴 수는 없는 거고, 정확하게 이해한다는 게 사실은 불가능해요. 이건 그렇지만 이제 대충 무슨 얘기냐면은 하나를 정확하게 알면 하나가 상대적으로 불확실해진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델타 x 위치를 정확하게 알면 델타 p를 갖다가 알 수가 없는 거고, 에너지를 갖다 정확하게 안다는 얘기는 델타 t를 갖다가 알 수 없는, 언제 일어나는지 모른다는 얘기예요. 이제 이걸 갖다가 이제 제일 이제 극단적으로 제일 쉽게 알 수 있는 게 이거예요. 우리가 대체로 봤을 때 원자라든지 원자 핵 있잖아요, 그죠? 핵반응 봤을 때는 에너지가 다 크죠, 그죠? 그다음 핵반응은 굉장히 짧은 순간에 일어난다. 그게 왜 그러냐면은 핵반응은 아주 작은, 핵이 작잖아요, 그죠? 작기 때문에 델타 P가 크겠죠, 그죠? 아주 그 작은, 그 뭐냐면 원자 핵에서 일어나기 때문에 델타 X가 아주 작다고요. 그럼 델타 P가 크다는 얘기는 에너지가 크겠죠, 그죠? 그래서 핵반응은 대부분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다고요. 그 다음에 에너지가 어마어마하게 크기 때문에 아주 짧은 시간에 일어난다. 델타 T가 커지면 델타 T가 작아지거든, 상대적으로. 일반적으로 성립하는 공식이에요. 델타 T. 에너지와 시간과의 상관관계도 있어요. 불확정성 원리는. 델타 X, 델타 P, 델타 E, 델타 T. 똑같은 식이에요. 이게 둘 다 H밥이면 H밥.
이쪽 보면 이제 이퀄이 들어있죠, 그죠? 이퀄 들어있죠, 그죠? 이 이퀄이 들어가는 케이스가 어떤 경우냐면은 요 델타 X 분포가, 요 X 분포가 여러분들이 뭐죠? 통계학에서 놓은 가우스 정규 분포 있죠, 그죠? 정규 분포 이렇게 퍼질 경우 이렇게 정규 분포일 때가 뭐냐면 가장 요 델타 X가 여기 이퀄 될 경우예요. 이렇게 퍼질 고르게 이렇게 정규 분포로 분포할 때가 가장 요 델타 H가 자연스러운 상태라는 거죠. 분포 상태라는 거죠. 유일하게 만약에 우리가 델타 X가 이렇게 같은 식으로 좁은 영역이 이렇게 되면은 이렇게 함수 모양이 이런 식으로 스퀘어 함수로 되어 있다 치면 그때는 이제 델타 P가 어마어마하게 커지겠죠. 그래서 델타 X 곱하기 델타 P를 계산하면 그건 2분의 H보다는 훨씬 더 크게 된다. 같은 경우. 유일하게 되는 게 뭐냐면 이 가우스 함수 있죠. 그죠? 가우스. 표준 정규 분포를 다룰 때만 여기 성립해요.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정규 분포를 갖다 배워주는 이유 중에 뭐냐면은 자연계에서 가장 불확정성 원리를 갖다 그러니까 가장 그 뭐죠? 델타 X, 델타 P가 가장 작은 게 뭐냐면은 정규 분포예요. 정규 분포. 이거는 여기 책에 안 나와 있는데 얘 이제 마치 입자수 진동에 대해서 나와 있죠. 그죠? 여기도 마찬가지. 제가 설명한 거. 그 다음에 이제 요것만 잠깐 설명드리면, 원자도 아까 원자가 이렇게 되어 있을 때 이제 떨어진다 할 때, 그죠? 델타 E인데, 델타 E, 여기 이제 HF로 놓은대죠. 그죠? HF로 놓을 때, 델타 T. 선폭을 갖다 구하시오. 이게 이제 델타 E 아니고, 여기서 이제 요 상태에서, 어떤 상태가 이제 떨어질 때, 여기 이제 시간, 이게 시간, 타우가, 델타 T가, 얼마냐면은, 1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8성 초일 때, 델타 E를 갖다 구하는 문제예요. 델타 E는 H의 델타 F겠죠, 그죠? 그러니까 해로 선폭 이렇게 나오겠죠, 그죠? 델타 E. 여기서 이제 델타 E는 델타 HF, E는 바로 HF니까 델타 E는 H의 델타 F가 되겠죠. 그래서 이제 요게 F를 해서 보면 이 같은 요 델타 F를 구한다는 얘기, 선폭을 구한다는 얘기예요, 에너지. 델타 F를 갖다 구하는 공식이에요. 그럼 델타 E부터 먼저 구해야 되겠죠, 그죠? 델타 E를 갖다 구하면 델타 E는 요 공식에서 델타 E, 델타 T가 2분의 H바라고 놓고, 그죠? 이퀄을 놓고, 이게 물론 크지만, 이게 이제 같다고 보고, 정규분포를 따라 나올 때 같아진다 했죠, 그죠? 그러면 델타 T는 얼마 되냐면은, 델타 E분은, 델타 E는, 델타 T분은 2분의 H바고, 그죠? 그 다음에, 계산하면 되는 거죠, 그죠? 그래서, 델타 T분은 2분의 H. 자, H를 나눠주면 되는 거. 아까 H반 2분의 H가 될 거고. 이거 집어넣으면 쭉 계산하는 거죠. 4, 8분의 타우. 델타 T 대신에 요 수명, 델타 타우를 갖다 집어넣으면 되니까 이렇게 식으로 해서 이제 요 선폭을 갖다가 계산하는 거죠. 여기까지 해서 이제 설명을 드렸는데, 여러분들이 이제 양자역학을 좀 제대로 공부하기는 살짝 쉽지는 않기 때문에, 여러분들이 나중에라도 이쪽 부분은, 다시 공부를 하셔야 될 거예요. 하는데, 지금 이제 여기서 이제 여러분들이 2단에서 여러분들이 할 이제 기본적인 성질, 빗다고, 그죠? 아까 말한 그 공식들 있죠, 그죠? 그 중에서 이제 제일 중요하게 여러분들이 제일 쉽게 설명할 수 있는 게, 컴퓨터 녹화하고, 그 다음에 여기 나오는 그 불확정성 원리. 이 두 가지 정도만 알고 넘어가면은 사실상 충분하다 볼 수 있어요. 일단 이글에서 2학기 강의는 끝내도록 하겠습니다.